백두대간 인문기행 23화 낙동정맥의 화랑편입니다. 구규 현묘지도 왈풍유 설교지원 비상선사 신뢰포함 3교 접하 군생. 우리나라 안에 현모한 도가 있으니 말하기를 풍류로 한다. 이 종교를 이끌어 연호는 선사의 상세의 신뢰 이거니와 근본적으로 유, 불, 선 3교를 이미 자체 내에 지니어 모든 생명을 접하여 저절로 감화시킨다. 최치원의 난낭 비섬을 제가 읊었습니다. 화랑을 한마디로 잘 표현한 것이 최초원의 풍류입니다. 바람풍과 물 흐를 유가 합쳐서 된 풍류는 우리의 고대 제천의식에서 나온 고유의 전통사상으로 한자에서 말하는 바람이나 물의 흐름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성품이 고지식하지 않고 물과 바람처럼 융통성이 있으며 더불어 속되지 않고 고상하여 삶에 있어서 운치와 멋스러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술적 안목으로 갖춰 정서적으로 넉넉하며 다방면의 지식도 풍부하여 어느 자리에서나 실속 있는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고 주위에 언제나 많은 사람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풍류를 아는 사람은 그러기 큰 지성인이고 지도자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풍류란 자유분방한 한량에 함부로 붙이는 말이 아닙니다. 풍류라는 말이 사용된 것은 신라 최치원이 쓴 난낭 비선문의 화랑 난낭을 가리키는 말인데, 따라서 풍류도는 신라 고유의 가르침이 있어 화랑도는 그 가르침을 받들어 수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사가 전하지 않아 풍류도의 전모를 알 수는 없으나 유, 불, 도 3교의 정신이 바탕이 되어 합일하여 접하 군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지식 원어의 화쟁과 일심도에게서 나왔고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면면히 흘러온 홍익인간 사상과 부도 복본 사상이기도 합니다. 낙동정맹 백두대간을 가장 많이 오르내리며 심신을 수행한 집단은 신라 화랑이었습니다. 화랑은 남으로는 금정산에서부터 낙동정맥을 따라 단석산, 태백산, 지리산, 설악산, 금강산, 화랑의 이름과 흔적을 남겼습니다. 신채호는 조선상고사에서 신라 국선 화랑은 고조선과 고구려의 선배에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선배를 이두로 선인이라고 하여 앞서가는 무리인 선배는 신단수 재단 앞에서 열린 시합을 통해서 선발했다고 합니다. 상원갑자 10월 3일 환웅이 백두산 신단수에서 풍백 우사 운사 삼천 삼신가 하늘에서 내려온 삼천관리와 전국 13정맥과 백두대간을 타고 구름같이 몰려온 사람들은 천재에게 제사를 지낸 뒤 음복을 마치고 자연스럽게 남자들은 흰 근육으로 씨름을 했고 여자들은 그네를 탔습니다. 씨름에서 이긴 사람을 선배 대우를 했던 것이 유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라 화랑은 국토 낙동 정맥 백두대간 산천을 돌며 학문과 씨름, 수박, 격검, 궁술, 기마, 택견, 깨금질 등 각종 수혜를 길어냈습니다. 시와 음악을 익히며 한 곳에서 공동으로 숙직을 했습니다. 단체 생활을 하면 낭독안에 비교 평가가 용이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평시에는 환난을 구제하고 성각과 도로 등을 수축하며 비상시에는 전장에 나가 죽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공익을 위해 자기의 일신을 희생시켰던 것입니다. 신라 화랑은 이런 고조선 선보와 같은 제도였습니다. 신라에서는 국선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고구려의 선인과 구별하기 위하여 앞에 나라 국자를 넣어 만든 명사입니다. 화랑이라고 부르는 것은 남자들이 화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고구려의 선배는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신라 진골 김대문은 화랑세기에 현명한 재산과 충성스러운 신하가 여기에서 나왔다고 훌륭한 장수와 용맹한 뱅조리 이로부터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예컨대 하루는 그것은 부모에게 호도하고
밖에 나가서는 국가에 충성하는 것은 유교공자의 가르침이고, 무의를 실천하고 불운을 지키는 것은 도교 노자의 가르침이며,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은 불교 석가의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신차원은 신라가 중국 당나라의 제도를 무조건 모방하면서도 고조선의 제도를 가장 잘 유지 발전시킨 것이 화랑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럼 삼국유사의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라의 남모낭자와 교정낭자 두 운하를 뽑자 그를 따르는 무리가 300~400명이 모였다. 교정낭자는 남모낭자를 질투하여 남모낭자에게 술을 먹였다. 남목의 술을 취하자 북천으로 몰려 데리고가 큰 돌로 매장해 죽였다. 무리가 남보가 간 것을 몰라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다 뿔뿔이 흩어졌다. 이 음모를 아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 노래를 지어 그리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길에서 노래를 부르도록 했다. 남모의 무리가 이 노래를 듣고 다시 모여 북천으로 가 남모낭자의 시신을 찾아내고 교정을 죽였다. 그러자 왕은 명령을 내려 원하를 폐지했다. 여러 해가 흐른 뒤 왕은 나라를 부흥시키려면 풍월도를 앞서야 한다고 생각하며 일반 가정의 남자 중에서 덕행이 있는 사람을 뽑고 화랑이라고 이름 붙였다. 처음 설월 화랑을 국선으로 봤더니 이가 화랑 국선의 시초다. 최초의 화랑 설원 또는 설원낭은 최초의 화랑 국선이자 출대풍을 주었으며, 설원낭은 우리가 잘 아는 선지식 원효의 정조이기도 합니다. 화랑의 원료를 적은 선사, 설랑, 고사, 화랑서기 등은 오늘날 전해지지 않습니다. 선사는 신라 이전 즉 당군 때부터 고구려 백제까지 선배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당나라 영호칭은 신라 국기에는 귀족자제 중에 잘생긴 사람을 뽑아서 붕을 바르고 꾸미며 화랑이라고 불렀다. 나라 사람들이 모두 존중하고 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랑하면 사다함입니다. 사다함은 신라의 화랑으로 진흥왕의 대가야 정복에 큰 활약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다함은 구리지의 아들로 내밀 마리깐 7세 손이고 풍채가 정순하고 뜻이 방정하여 무리로부터 화랑으로 추대를 받았습니다. 낭도는 천여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562년 진흥왕의 명으로 이사부가 대가야 정벌을 나섰는데 사다함은 16세 나이로 왕에게 출전을 간청하여 귀당의 비장으로 출전하였습니다. 사다함은 다청하여 선봉에 섰습니다. 성물인 전당망을 기습하여 적을 당황시키고 대승을 하였습니다. 그 공으로 가야인 300명과 전답을 받았으나 노비는 모두 풀어주고 전답 역시 낭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무간낭이 죽었는데 무간낭과 깊은 우정을 가졌던 사다함은 죽음을 같이 하기로 하여 7일 동안 통곡하다 17세의 어린 나이로 죽었습니다. 이선 논란이 있는 박창하의 화랑속이 필사본에 따르면 사다함은 547년 출생하였다고 합니다. 사다함은 대원신통 미실과 정인관계에 있었으나 미실이 세종과 혼인을 하게 되자 청조가를 부르고 슬퍼했다고 합니다. 이후 미실의 꿈에 나타나 나는 너와 부부가 되기를 원해서 내가 너의 배를 빌려 아들을 낳아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후 미실은 하종을 낳았습니다. 대원신통 미실은 육두품 설아랑과도 정을 통한 사이였습니다. 그럼 대원신통 미실이 지었다는 시를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바람이 분다 하되 님 앞에 불지 말고 물길이 친다 하되 님 앞에 치지 마라. 빨리빨리 돌아오라 다시 만나 안고 보고 아허 님이여 잡은 손을 참아 물지나려. 우리는 화랑을 이야기할 때 함께 떠오르는 인물이 한 분 계십니다. 화랑의 실천미연이라고 할 수 있는 세속 5개를 설한 원강법사입니다. 세속 5개는 신라 진평왕 때 원강법사가 귀상과 추왕이라는 선비의 요청을 받아 알려준 5가지 수신계입니다. 오늘날 화랑도의 윤리적 지침 및 실천 유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귀상과
주왕은 서라벌 사랑구에서 사는 선비로 원광법사가 수나라에서 돌아와 가설갑이란 절에 머물고 있을 때 기상과 주왕이 원광법사를 찾아가서 우리는 속세의 사람이니 심심수양의 길을 알려주십사 하고 요청을 하자 이때 원광법사는 기상과 주왕은 하랑은 아니었습니다. 원광법사가 말하기를 불계로는 보살계가 있어 이를 식계로 삼고 있으나 지금 세속 5개가 있으니 라고 알려줍니다. 이때 원광법사가 지었다는 말은 없고 세속 5개가 있으니라고 하여 이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계율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세속 5개의 내용은 다 아시다시피 다음과 같습니다. 사군이충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사친 2호 효로서 어부의를 섬기고 교우이신 믿음으로서 법을 섬기고 임전무태 싸움에 나서서는 물러서지 않고 살생유택 살아있는 것을 죽일 때는 가림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김유신이 가장 어려워 전투였다고 해고한 황산발 전투의 화랑 관창과 화랑 방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신라는 삼국 통일 후 내외적으로 안정기를 누리게 되면서 그동안 긴장된 생활이 갑자기 풀리면서 전반적으로 사회의 기강이 점점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백두대간을 순례하며 심신을 단련하던 화랑의 수련도 즐기기 위한 놀이와 산주로 점차 변질되어 갔습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화랑의 풍류가 산주로 변질되고 오로지 노래나 춤을 즐긴다는 가무 기능만 남게 되었다.